네, 2부 돌아왔습니다. 1부 시작할 때 아이유님께서 2부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비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은 잘 아시는데 보편적 기본서비스라는 말은 이제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일단 보편적 기본서비스란 게 무엇인가부터 개념 정의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니버설 베이직 서비스라고 했네. 서비스. UBS, 예. UBI가 있고 UBS가 UBS. 있고. 야, 이름 멋있다. 네. 예. 영국의 그 UCL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대학교에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는 2017년도에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그 UBI, UBS 말씀하셨다시피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그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보편적 기본 소득의 쌍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그걸 수가 생각하면서 있고요. 붙인 이름이군요, 사실. 예, 맞습니다. 염두에 두고. 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공공사회 서비스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면에서는 일반적인 공공사회 서비스와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좀 구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사회 서비스와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다른 거다. 두 가지 점에서. 네, 잘 들어야겠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의 공공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현재 공공사회 서비스 중에서도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NHS가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사회 서비스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NHS 체계 내에서도 사실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아싸리 무료다. 예, 그런 네, 얘기죠? 이용 시점에서 싹 무료. 예. 물론 이제 펀딩하기 위해서 뭐 세금을 돈을. 더 내야 된다면은 예. 그것까지 고려했을 땐 무료는 어차피 안 할 수도 아니겠지만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공공재 그러니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인해서 시장에만 맡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사실 과소 공급되기가 쉽죠. 공공재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치재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도 물론 공급될 수는 있지만 양의 외부성으로 인해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와 보통 이제 주거나 이런 것도 그렇죠. 되고 교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런데 보편적 기본 서비스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및 법률 서비스 그리고 식품, 정보 이러한 영역까지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면에서나 포괄하는 영역 면에서나 보편적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제가 봤을 때 매우 야심찬 형태의 공공사회 서비스 구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기본소득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 논자들이 현물 기본소득이라고 지칭한 것과 상응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물 기본소득이란 말은 누가 한 건가요? 네, 판파레이스나 뭐 광노한 교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현금 기본소득이고 네, 요거는 현물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네. 기본소득 지지자들 중에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두 가지가 사실 기본소득 자체가 현금이라는 말인데 네. 이 현물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이 너무 신박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아. 보편적, 모든 걸 기본소득 끌어다가 설명하는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면이 있네요. 예.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이렇게까지 부를 수 있다면 보편적 기본 소득과 비슷한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보편적 기본 소득이 갖는 특성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이 특성을 보편적 기본 서비스도 공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비아이님이 말씀하신 그 5가지 특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이거 중에서 딱 하나만 다를 것 같아요. 현금 지급. 하나는 현물, 하나는 현금. 예. 그렇죠. 예. 보편적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주는 거고,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현물, 다시 말해서 서비스로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세세히 뜯어보면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적 측면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보편적 급여를 정기적으로 주잖아요. 네. 매달 그렇죠. 또는 영국 같으면 뭐 매주 이런 식으로 구상이 될 때. 근데 반면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요. 네. 안 아픈데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특정 욕구 필요가 발생했을 때 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용하고 접근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보편성 무조건성이지 네. 정기적으로 이게 꼬박꼬박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보편성 무조건성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에서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걸 지금 꼭 다 받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원할 때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로 맞습니다.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쓸 수 있는 것.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늙고 병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이죠. 그죠. 네.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죠. 이 이용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의미일 뿐이지 네네. 실제로 보편적으로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 욕구 또는 필요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조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편성 무조건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저자들도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원칙을 보편적 접근 universal access 또 필요 시점 그러니까 내가 그 서비스가 필요할 때 무료 free at the point of need 이렇게 이제 네. 밝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니까 좀 뭔 말인지 좀 알겠네요. 예. 그 최소 생활수를 보장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보편적 기본 서비스하고 보편적 기본 소득은 좀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보편적 기본 소득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소득을 제공해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가처분 소득이 70이었다가 뭐 100이 된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근데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의료, 교육, 주거 등의 그런 필요 충족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주죠. 네. 자기가 시장에서 사야 될 이유를 줄여주니까. 그래서 그렇죠. 가처분 소득의 절대 크기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가처분 소득의 크기가 커지는 네. 그런 식의 효과를 갖는 것이면서 가처분 소득의 관점에서 볼 때라도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후자를 조정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예. 네. 네, 사실 우리가 빈곤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굉장히 의료비 갑자기 아프다던가 누가 이런 일이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이 보편적 서비스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이제 저희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확실한 행복을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처분 소득에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핵심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조정 가처분 소득이라고 조정 아까 가처분 정의해 주셨잖아요. 네.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이 조정 가처분 소득을 높여준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사회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이 들어올 때 기본소득 운동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답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함께 병행하여 추구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저에게는 더 적극적이고 네, 공격적인 행동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주창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죠.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서비스만 하자는 걸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아니니까. 예. 네, 굉장히 뭔가 급박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네. 의미에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앞서서도 약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먼저 보편적 기본 서비스 주창자라고 해서 반드시 기본 소득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네, 명확히 그렇죠. 해두고 싶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이 내에서도 일부는 기본 소득을 지지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지지는 하지만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먼저 해야 된다. 먼저 뭐 해야 이런 된다. 유보적인 아. 입장이나 아예
보편적 기본소득의 비판적인 점도 있죠. 그래서 이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차가 있다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것이고요. 비슷하네요. 예. 아, 네,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예. 네. 네. 그래서 현물 기본소득과 같은 표현은 음. 우리 같이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 서비스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 인수적 해석이죠. 예. 두 개가 이제 같이 병행 발전해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나온 음.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제한 배경을 살펴보자면 저자 중에 한 명인 앤드류 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확장한다. 그리고 모두에 의해 공유되는 공공재를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시대의 난제들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회보장 체계를 현금을 중심으로 한 재분배를 지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모델로 전환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 또는 이제 필요를 더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고 효율성도 증진시킬 수가 있고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사회 통합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을 만병통치네. 네. 참나. 네. 그러면서 네. 이제 펄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제안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 보장의 철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요? 철의 삼각형. 철의 삼각형. 사회 보장의 철의 삼각형. 예, 이것이 이제 비용 억제와 필요 충족과 노동 유인 요 세 가지를 이제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의 삼각형. 네, 시적이네요. 비용도 억제하고 필요를 충족하면서 노동은 또 유인해야 된다. 노동 유인 또 제고하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렵다. 그것이 진짜. 이제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세계가. 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리처드 네. 블런델이 지적한 요거를 이제 모두 만족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제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정치적 실현 가능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제도적인 지지도 굉장히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펄시라고 하는 사람이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두에게 지지할 수 있는 바닥, 이제 플로어를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플로라는 말은 빰파레이스 책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칭하는 말로 봤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앞에서 아유님께서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일반적인 사회 서비스에 비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의료, 교육, 주거, 교통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법률 서비스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특이하고 새로워요. 네. 세부 내용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식품, 그러니까 푸드랑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까지 추가를 해서 총 7개 영역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들은 이러한 7개 영역이 안전, 기회, 참여 이 접근성을 모두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영역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보건의료나 주거나 식품은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것이고 교육과 교통과 정보는 기회와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 및 민주주의는 안전, 기회, 참여 모두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시네 이분들. 딱딱 7개를 분류했네. 네. 그리고 다른 기준으로 분류해 보자면은 보건의료 서비스나 교육이나 법률 및 민주주의 영역은 영국에서 기존의 공공 서비스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보건의료 서비스도 NHS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존의 공공 서비스를 심화 발전시키는 영역이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이 되겠고요. 새롭게 추가한 영역이 바로 주거와 식품과 교통과 정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영국은 대처 정부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들이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장점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좀 확대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필요를 더 직접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네. 딱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딱딱 제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욕구와 서비스를 딱딱 1대1 대응시키는.
이게 이제 장점일 것 같고 뭐 당연히 장점이죠. 이런 게 좋은 거죠. 이런 게 다. 네, 둘째는 효율성이 증진된다. 뭐 이거 첫째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 네. 개인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가치는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죠. 네. 네. 왜냐하면 개인이 그거를 민간 시장에서 구매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공공에서 그렇죠. 집합적으로 함께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이제 누리게 되니까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돼서 단위 서비스 단위당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안 그러면 한 명씩 사면 그때마다 비용이 계속 드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세 번째로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 보장이 향상되면 사회 임금이 또 잠재적으로 감소된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임금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필요로 굉장히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자, 네 번째는 좀 이게 뭐 민간 경제 활성을 촉진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사회 보장이 향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시장도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좀 기대감이고요. 또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사회 보장이 더 보장됐으니까 협상력도 좀 더 커질 거고, 그렇죠? 또는 기업가적인 이니셔티브도 좀 더 리스크 갖고 네. 도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민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저는 이건 확 와닿진 않네요. 네, 저도 네. 이 사람들 주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기대가 네. 기대가 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도적 조직의 지직을 확고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하려면 어떤 사회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인프라 개발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네. 점에서는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것을 음. 배워갑니다. 다 음. 좋은 내용인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사회보장 확대라고 한다면은 또 이게 규모의 경제를 거론하는 만큼 굉장히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또 재원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보편적 기본 서비스에 얼마만큼의 재원이 이제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시는지요? 아, 네. 앞서 이제 총 7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그리고 법률 및 민주주의는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심화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따로 예산 추계를 하지는 않았고요. 새롭게 추가한 영역인 주거, 식품, 교통, 정보 이 4가지 영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제 이 사람들이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 시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지출은 영국 GDP의 약 2.3% 수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예산 전체 대비로 했을 때는 5% 수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네요. 우리나라 이슈로 우리나라 이제 460조 정도면 460조에 10%면 46조고 5%면 23조인데 네.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면 23조면 다 이걸 커버할 수 있다고 뻥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가정이 얼마나 이제 또 예. 돈은 적게 들고 효과는 많다. 이거 좀 뻥튀기 하는 좀 느낌이 좀 듭니다만. 예, 그거는 사실 네. 또 따져봐야 좋은 되는 서비스긴 문제이긴 한데. 합니다. 네. 얻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그 인적 공제를 축소시킴으로써 네.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도입하는 세수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매우 누진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공제 축소만으로. 네네. 오. 그래서 하위 30% 가구의 세후 소득을 평균적으로 13% 증가시킨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소득 1분위 가구와 2분위 가구는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1분위 가구일수록 더 많고요. 그리고 상위 70% 가구는 평균적으로 3%더 기여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적 공제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이 재원이 충족된다는 것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적 공제를 11,500파운드에서 4,300파운드로 축소하면은 재원이 충족된다고 하고요. 인적 공제 굉장히 많이 해주는군요. 영국에서는. 네, 네. 그리고 추가로 이 4,300파운드도 아예 없애는, 그러니까 인적 공제를 0으로 하게 되면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까지 함께 도입되는 어떤 오. 모델로도 이제 재분배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인적 공제 축소만으로 재원이 충족되고 또 그 방법이 누진성이 매우 강하다고 하니까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이면 그런데
이 정도 돈으로 이 정도 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인적공제 축소만으로 재원이 편입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저 그 얘기 추가하고 싶은데 네. 그 뭐지 영국에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예,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 시범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인적 공제 축소로 뭐 재원이 이거는 다 통계적인 얘기고 사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 지역 사회의 그런 서비스든가 돌봄 자체를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약간 화학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어쩌는 약간 민간에 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게 아하. 비용을 떠넘기는 지역 사회로 떠넘겨버리는 그런 것과 음.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공공에서 음. 떠맞는 방식. 네. 아니, 이니까 아니고. 좀 비아이님이 중요한 거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네. 눈 부릅뜨고 좀 봐야 될 것 같네 이거.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커뮤니티 케어다 해서 네. 저희 이 한국에도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걱정이 드는 것은 음. 이제 정부가 공공성 있게 음. 이제 사회 서비스를 구축해야 어려워. 하는 부분을 이제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도 가면은 그거는 좀 이제 앞으로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되면 뭐 음. 숙숙들이 다시 또뭐 그러니까. 예, 검토를 해볼 수 우리 있을 것 옛날에 그 같습니다. 이렇다 해서 타임뱅크 했잖아요. 타임뱅크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음. 네.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면서 타임뱅크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맞아요. 되는 게 곤란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이게 함께 발전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럼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검토했으니까요. 네. 역시 우리 관점으로 돌아와 음.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보편적 기본 소득이 어떻게 이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완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 2017년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앤드류 펄시도 그렇고 네오막스주의 국가 이론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언 고프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번역서가 있죠. 그리고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공공 서비스를 강조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논자들과 기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공공 서비스의 확충이 기본소득보다 우선하며 기본소득이 공공 서비스와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거나 또는 기본소득을 공공 서비스의 확충 이후에 고려해야 할 차후의 대안으로 좀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좀 발견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옹호자들은 자유와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화폐적 분배를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필요 그리고 특수한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 이거 그래서 탑골공원에 그냥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다할 수 있어요. 교육 제공하고 의료 제공도 있지만 당장 쓸 돈이 또 있어야죠. 예. 그걸 어떻게 차후로 미룰 수가 있나? 말이 안 돼, 그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보편적 기본 소득과 네.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앞서서도 살펴봤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고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하며 또 모두에게 지지할 수 있는 바닥을 높이는 그러한 이제 서로 다른 방식이라는 네. 얘기죠. 그런 면에서 또 상호 보완 관계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이 두 개인 거네요. 비하인드 얘기했잖아요. 네. 기본소득도 바닥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Citizens Basic Income Trust라고 하죠. 이제 네. 약자로 CBIT 같은 경우에서도 그 기관에서도 이제 앤드류 펄시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 비용이 0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리고 시행 가능한 형태의 시민 기본 소득 모델이 있다. 우리는 예전부터 계속 제시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시민 기본 소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 모두를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저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여기서 CBIT의 순비용이 어떻게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얘기하는 순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재정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네. 소득 재분배 효과만으로 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순비용이 0이라는 거죠. 인적 공제도 이제 축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율을 예를 들면 3% 정도만 높이는 정도의 기본 소득으로도 상당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추가 재정 투입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예, 예. 예.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직도. 이제 기본소득이 없다면은 저희가 뭐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이제 무료잖아요. 그게 네. 그러면은 계속 공공 서비스를 툭하면 요즘에 그렇게 효도한다고 응급실에 명절날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진료해달라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그런 식으로 무료이면 뭐 네. 자주 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 이용 수요 자체가 현재 공공사회 서비스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이 함께 도입이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건강이라든가 과일도 사 먹고 이제 서로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그 공공 서비스 기본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전반적으로 사회 보건 수준이 증진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확실히. 예. 네. 네.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특정 이제 필요 발생할 때 사후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한다면 보편적 기본 소득은 특정 필요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기능을 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편적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 서비스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예, 비용을 네. 줄여주니까. 1974년에서 79년에 실시된 캐나다 민컴 실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건강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사고, 부상, 정신 건강을 이유로 이제 병원 입원이 감소했고 정신 건강을 이유로 한 의료진과의 면담 시간 역시 줄어들었음을 이 연구에서 발견한 바 있습니다. 네. 현금 소득이 증가한 이유만으로도 병원을 그렇죠. 덜 간다. 네, 무조건적으로 하니까 네. 이제 그 에블린 포르제의 굉장히 유명한 연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본소득이 이제 도입되면은 이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정신 건강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심신의 건강이 증진되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비용이 매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이제 혜택 중에 하나인데 또 이제 군산대 서정희 교수님이 이렇게 또 언급한 것도 있어요.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 네. 다양한 종류의 보살핌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 그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용한 노동이 사회와 공동체가 필요한 노동이죠. 그렇죠. 돌봄 노동 같은 거 이렇게 막 확장될 수가 있다. 뭐 아무래도 또 여유가 더 생기죠. 아무래도 그럴. 네. 또 유급 노동 시간도 준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금민 선생님은 슈퍼바이저님이죠. 네. 시간의 재분배. 네. 라는 그런 유명한 말로 설명했던 기억도 나고요. 어쨌건 자발적인 비공식 돌봄이 드러나고 공식 돌봄, 돈을 내고 하는 공식 돌봄 또는 공공 서비스가 제공하는 또는 사회적 기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식 돌봄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가 있다. 네. 이런 점이 있고요. 결국 뭐 돌봄 영역에서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로 이제 결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비용 효과적이다. 이런 평가는 좀 과하다고 보고요. 두 개가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될 때 아까 비아이님도 얘기했지만 네. 각각의 효과도 더 커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잘 결합할 때 진짜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편적 기본 서비스 제한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 기본 서비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 영역 면에서나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면에서나 매우 야심찬 형태의 공공사회 서비스 구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2017년 보고서를 보면 이제 돌봄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이나 외국인이 노인 없었죠. 돌봄 네. 이런 게 제외되어 있고 네. 좀 의아스럽게 식품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제시한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들 중 하나 또는 여럿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비경합성, 배제성 이런 것이 경합성과 배제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꼭 식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음식 서비스로 제공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현금을 지급한 다음에 본인이 에게 적합한 것을 그게 이제 그런 논의에 그러네요.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고요. 또 네. 이제 구체적인 제도로 보면은 보통 식량 보조나 바우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이제 가부장주의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빈민들에게 이런 거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 주면은 뭐 술을 먹을 것이다. 담배를 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샐러드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니들은 소비하지 너무 안 못할 먹어, 것이다. 샐러드를. 그런 면에서 가부장주의적이고 네. 행정 관리 비용도 많이 들죠. 그리고 음. 거대한 관료제를 반드시 필요로 그렇죠. 하고 또 동일한 구매 납품 비리 식자재 예. 비리 많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네, 부패하기 쉽고 네. 지대축으로 이어지기도 쉽고 맞습니다. 또 동일한 현금보다 수급자에게 가치가 더 적을 수가 그렇죠. 있죠. 먹기 싫은 거 먹어야 되고. 씨. 네, 같은 10,000원으로 얼마나 질 높은 그러니까. 음식을 살 수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때 식량 보조나 바우처 방식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스스로 그렇죠. 선택하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나을 수 네.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2019년 보고서를 보면은 식품이 제외가 되고요. 그래요? 예. 최근 보고서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보육과 노인 장기 요양을 포함한 성인 돌봄이 추가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나 뭐 모델 이런 게 제시는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문헌을 고찰하는 식의 예,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욕을 많이 먹었다 이 얘기구나.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여러 수가 옆에서 있어요. 영국에서 막 얘기했나 보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인적 공제를 축소시킴으로써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도입하는 세수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매우 누진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분석 그 자체는 뭐 만약에 그 가정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타당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제가 봤을 땐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공제가 누진적 효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적 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 중상위층 이상의 네. 이상의. 네. 네, 그래서 이제 누진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예상되는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현실에서 시행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실현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소득 3분위 가구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아하. 5분위 중에서 3분위, 10분위 10분위 중에서 3분, 예. 3분위만 해도 예, 0에 가깝고 소득 4분위 가구부터는 손해의 집단이 안 되지, 되죠. 이런 거. 그래서 약 70%에 가까운 가구가 손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탁상 공론이네요. 탁상 공론. 네. 심하게. 죄송합니다. 네, 물론 이제 네. 이것이 정말 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합의를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사실 이것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만 봤을 땐 좀 그럼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1에서 3분위 가구라 하더라도 사실은 특정한 필요가 여럿 발생해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가구는 순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만약에 특정한 필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는 사실 순이익이 거의 없게 되는 그건 것이죠. 낭비를 조장하는 거네요. 그러면 순이익을 얻으려면 계속 이용해야 돼, 그죠? 일삼분기. 뭐 그런 뭐 심하게 네. 얘기하면 그럴 수 네. 있지만 어쨌든 심하게 말하고 싶어지네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소득 가구 내에서도 이 필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순이익 편차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뭐 20%나 30% 가구가 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물론 이건 좀 약간 여담이지만 인적 공제를 비롯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서 기본 소득을 도입하는 안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죠. 여기에 이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훈 교수님의 올해 연구를 보면은 공제를 없애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모델로 이제 가구 단위로 이렇게 해봤더니 순수의 가구의 비율이 적어도 60% 이상, 뭐 65점 몇 퍼센트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순수의 가구 비율 측면에서 공제 축소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실 보편적 기본 서비스만을 이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뭐 보편적 기본 소득과 패키지 형태로 뭐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적 공제나 세액 공제 같은 공제 축소의 측면에서도 기본 서비스 계획이 기본 소득과 결합되어야만 제대로 이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네요. 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구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공제가 줄어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얼마를 더 내게 됐다. 그게 얼마로 돌아온다는 게 확인이 되면 확실히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서비스란 건 자꾸 이용해야지만 내가 혜택을 예. 느끼지 이용 안 했을 때 혜택을 못 느끼는 거니까. 그렇기도 금전적으로 하고 표현도 안 되고. 네, 예. 평균으로 봤을 때도 3분위 가구만 해도 0이니까, 0이니까. 이게 적어도 뭐 네. 50% 이상 순수혜가 있어야 이게 그렇죠.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음.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보편적 기본 소득이냐 보편적 기본 서비스냐의 양자택일 문제로 구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 기본 서비스부터 완전히 마련한 이후에야 보편적 기본 소득을 논의 테이블로 올려놓자는 것,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다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일자리 보장론자들과 같이 공공 서비스 분야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동반한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병행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서비스도 굉장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영역으로 어디까지를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 재원의 주체라든지 아니면 공급의 주체라든지 규제의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인지를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기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원칙을 고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뭐 확장 전략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서비스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 논자들은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의 무료라고 하는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특정 서비스의 성격상 소정의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원칙에 너무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서비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로 구상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리 보자면 기본소득이 병행해서 이제 도입된다면 작은 액수로 설정된 그렇죠. 자기 부담금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보편적 기본 소득은 사회복지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이제 상호 보완적인 서로 구성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의 진보적 지지자들이 사회 서비스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플랫폼을 더욱 이제 확충하고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우리 같이. 네. 그러면 보편적 기본 서비스 옹호자들도 이제 기본 소득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네. 마음을 열면서 자유와 이제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화폐적 저희에게 분배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를 이제 그 개인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네. 그런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기본 서비스 옹호자들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이 참 듭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와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화폐적 분배의 필요성. 야, 말 어렵잖아요.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나 오늘 친구한테 술 한잔 좀 할 수 있고 닭발 좀 사 먹을 수 있고, 이게 자유와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화폐적 분배 아니에요. 국가가 다 해주고 말이야, 교육시켜주고 뭐 병원 보내주고 뭐 다 밥도 다 주고 푸드도 주고 뭐 그러면 그게 그거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안 그거밖에 된다는. 있으면 사람이 예. 사는 맛이 없지. 그게 무슨 기본소득에 대해서 특히 더 관심이 네. 갔던 부분은 흥미로웠던 거는 이게 기본소득 자체가 공유부 배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에게 이 사회에 몫이 있다. 네. 라는 거 자체가 나의 성원권, 시민권, 나의 이 사회에 소속됐다는 맞습니다. 느낌을 네, 준다는 것 맞습니다.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방송이라 정말 긴장했는데 두 분 덕택에 잘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청취자분들 좋았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편적 기본 서비스 주장을 소개하면서 기본소득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 이렇다 138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